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 학창시절부터 공부에만 집중하여 남들처럼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같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괜찮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현재 전문적으로 꽃을 만지는 플로리스트로 외국에서 대학교 졸업 후 부모님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데이트를 할수록 너무 마음에 들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간 여자친구 집은 누가 봐도 부유한 집이었고 아버님님은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저를 귀엽게 봐주시고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는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더 일찍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여자친구와 이야기하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방문하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집 알아본다고 들었네. 내가 손자 태어나면 금호동에 40평짜리 아파트를 너네 주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순간 당황스러워. 그럼 저희 집을 못 구하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예비 장모님은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현금 유통이 안 돼서 그래. 자네 얼마 정도로 집을 구할 생각이었나? 장인어른은 물으셨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5억? 얼마 안 되네. 그거라도 나에게 투자하게. 어차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야. 자네도 알지 않나? 금호동에 40평대 아파트면 5억으로는 사지도 못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대로 5억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사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1년만 장인댁에 살면 40평 아파트가 내 손에 들어오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부인도 친정 식구와 같이 사니 한결 편해 보였고 저 역시도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자동차 키를 주시며 자네 그래도 의사인데 차가 너무 낡은 것 같아서 내가 장인한테 한 대 뽑아주라고 이야기했네. 가져왔으니 나가보게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선물에 당황하며 밖으로 나가니 외제차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같이 구경 나온 부인은 우와 여보 이 차 진짜 이쁘지 말했고 근데 나 사인도 안 했는데 장인어른이 어떻게 사셨지? 물었습니다. 아빠 사업하잖아. 사업자 이름으로 한 거니까 자기는 그냥 타고 다니면 된다던데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부자 장인을 만나니 이런 선물도 받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태어날 쯤이 되어 슬슬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금호동 아파트로 이사는 언제 하면 돼요? 가전제품이랑 가구 사야 할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니 갑자기 드시던 커피를 내려놓으시며 어머 내 정신 좀 봐. 잠깐만 전화한다는 걸 까먹어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이후 장모님과 마주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늘 외출 아니면 주무시는 시간이 많아 선뜻 물어보기 어려워. 전화를 드리면 전화는 받지 않으시고 톡을 보내면 바쁘니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요즘 많이 바쁘셔? 왜? 엄마 아무 일 없는데 할 말 있어? 부인은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 금호동 아파트 들어가잖아. 입주 날짜를 알아야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준비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날짜 여쭤보려는데 한 집 살면서 마주치기가 힘들어서 물어보니 부인은 난 또 뭐라고 알아서 말씀해 주시겠지. 남의 일인 듯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 도중 와이프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그 학교 나왔는데 서로 아는 거 아냐? 하며 와이프를 쳐다보니 근데 나는 학교 사람들이랑 교류 없이 조용히 지내서 잘 모르겠네. 와이프는 당황하며 회피했습니다. 친구는 와이프를 보며 한국인 모임도 있었는데 못 뵌 것 같긴 하네요. 물으니 와이프는 네, 제가 너무 조용해서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이라 한국인 모임도 알고 있었지만 나가질 않았어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이런 건가?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혈액형을 듣는 순간 부인과 제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 병원에 다시 요청을 했고 두 번째 결과도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고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와 아내의 모발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혈액형도 이상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과지가 나오는 날까지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퀵이 왔고 결과지를 보는 순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일치하고 저와 아이는 불일치라는 결과였습니다. 나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서랍 깊숙이 결과지를 숨겨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와 부인을 보니 그전과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생각이 났고 친구에게 부인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다닌 흔적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문회 및 학교도 알아봤는데 부인의 이름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만 속인 게 아니고 학교까지 거짓말이었구나. 완전 사기 결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금호동 아파트는 진짜겠지 하며 알아보았는데 그런 집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인 5억은 뭐에 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한 뒤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거실로 모이게 했습니다. 지금 병원 같이 다니는 선배인데요. 선배가 같이 병원 개업하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해서요. 자리랑 이것저것 알아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진 현금이 없어서 장인어른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확실한 건가? 무조건 확실해요. 그 자리가 완전 노른자 자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나온 적이 없대요.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한 10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대답하니 장인어른은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곳저곳에서 최대한 끌어모으니 10억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돈으로 선배와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선배 덕에 병원은 잘 됐습니다. 첫 달과 둘째 달에는 장인어른께 약 8천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돈을 받으니 입이 찢어지셨고 장인어른 제가 그 돈 다 갚고 이자도 드릴게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역시 우리 의사 사위가 집안을 살린다 하며 좋아하셨고 매일 저녁 식탁은 상다리가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 이후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다가오자 박서방, 왜 이번 달은 돈을 안 주나? 물으셨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다음 달에 2배로 드릴게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도 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드릴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여보, 왜 엄마 아빠한테 돈 안 드려? 설마 입 씻는 건 아니지? 가족끼리라도 돈 관리는 잘해야 돼. 부인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장모님도 그래, 줘야지. 돈 잘 번다고 우냐우냐 했더니 가족끼리 돈 약속은 지켜야지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네 잘 걸렸다 생각했고 내가 왜 사기꾼 집안에 돈을 줘야 해요?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장인어른은 자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누가 사기꾼 집안이야? 하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방에서 서류 한 장을 가져와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기하세요. 장인어른은 종이를 보는 순간 부인을 쳐다보며 너 이게 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부인과 장모님은 종이를 보더니 장모는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이건 이거고 우리가 빌려준 건 줘야지 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 혼자 한 게 아니군요. 그리고 당신 외국 대학교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아무리 뒤져도 당신 같은 사람 학교 다닌 사람 없다는데 저는 화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나? 장인어른이 이야기했고 저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요? 금호동 아파트? 그딴 거 있지도 않는 집안이 뭔 소리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하며 울기 시작했고 우는 소리까지 듣기 싫었습니다. 장모는 그래서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건가? 하며 되레 소리쳤습니다. 이혼이요? 말씀 잘하셨어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이런 사기꾼들이랑은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난하나 기껏 월급쟁이 병원 차리게 해줬더니 뭐가 됐든 자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입 다물고 우리 딸 책임지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혼해줄 테니 우리가 준 병원 개업비랑 이혼 합의금 5억을 주면 해주겠네? 그 돈을 제가 왜 줘요? 당신들이 사기쳐서 내가 당한 돈이랑 피해보상은 받아야지.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욱했는지 바로 옆에 있던 리모컨을 TV에 던져버리셨고 너 내가 좋게 말하니까 나 무시하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보고만 있을 제가 아니죠. 장인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로 들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장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장모는 의사놈이라고 예쁘다 해줬더니 완전 도둑놈이 따로 없네.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싸놓은 짐을 들고 바로 나와버렸고 병원에도 물론 지장이 갈 것 같아 미리 다른 사람에게 정리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속물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의 집 자식을 키울 수 있을 만큼 대인배도 아니고 저를 속인 이 집안과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학교 선배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님과 사기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2년 전부터 회사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위를 들이기 위해 거짓말을 쳐가며 결혼정보 회사에 딸을 가입시켰고 제가 그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저에게 준 10억도 어디서 사채를 끌어온 건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판이라고 했습니다. 멍청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환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